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은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과수, 인수 관련 수학량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수학감소 보장은 뭐 과수도 있지만 논, 밭작물 다 있죠. 네. 농업 수입 보장, 수입 보장은 수입 안정 보장, 수학감소 보장은 아니지만 수학감소 보장을 베이스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시는 내용은 수학감소 보장 또 농업 수입 보장에 다 적용되는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물론 같은 수학감소 보장이지만 튀어나오는 품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벼 품목이라든가 그런 거는 튀어나올 때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을 통해서 수학감소 보장의 핵심인 인수 관련 수학량, 그중에서 평년 수학량 우리 자세히 한번 다뤄 볼게요. 우리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에서 인수 관련 수학량 기억나시죠? 뭐 있었죠? 표준, 평년, 그땐 착과량, 평년 착과량, 그리고 가입 수학량 있었어요. 그쵸? 그때 인수 관련 수학량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나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복습할게요. 앞으로 논작물, 밭작물 이쪽 가면은요, 기본적인 내용 그냥 패스할 거예요. 그리고 튀어나오는 품목들만, 튀어나오는 내용들만 좀 상세히 다루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인수 관련 수학량 의미부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의미. 인수 관련 수학량. 인수, 계약 인수, 가입. 가입할 때 수학량이 필요하대요. 왜 그렇죠? 여러분, 제가 자동차 예를 들었었나요? 자동차를 가입하려 해요. 가입 금액이 산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 여러분은 보험료를 지급하실 거예요. 그리고 보장 한도까지. 우리 이 내용 다 기억나시죠? 가입 금액이 있어야 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100% 피해 나도 자기 부담 비율을 차감한 만큼 약정했기 때문에 이게 지급 한도다. 네, 가입 금액이 필요해요. 모든 보험에서는. 보험료 인수 쪽이든 보상 쪽이든. 자, 그러면 자동차를 보험 가입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가입 금액을 산정할까요? 자, 1번 차 벤츠, 2번 차 스파크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죠? 가입 금액을? 그렇죠. 가치를 기준으로 가입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럼 우리 농작물로 돌아올게요. 농작물에서 가입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퀴즈. 저 혼자 질문하고 답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네. 그쵸. 농작물의 수확량이에요. 수확량. 이 농지는 얼만큼 수확하니? 그게 가치죠,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땅값 이런 거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농작물, 우리 보험의 목적은 과실, 작물이에요. 네. 그렇구나. 자, 그러면 가입할 때 필요한 수확량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입 수확량이라고 해요. 네. 자, 그러면 얘를 가입 수확량이라 하면 되지? 왜 굳이 인수 관련 수확량이라 한다고요? 가입할 때 하죠. 가입할 때. 수학기 종료까지. 자, 가입 시점에 수확량이? 그럼 모르죠. 수학기가 끝나야지 수확량을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가입할 때 가입 금액을 위해서 가입 수확량이 필요한데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한다? 그렇죠. 이 과수원에, 이 농지에 지난 과거 5년을 보는 거예요. 5년간의 여러 데이터들이 있어요. 자, 그것을 통해서 아직 수확하진 않았지만 이제 가입하는 시점이지만 올해 이 가입하려는 해에 이 농지에 기대되는 예상치, 예상 수확량을 산정해 보자. 자, 그 기대 수확량이 뭐다? 우리는 평년 수확량이라고 합니다. 적종은 착과, 나머지는 이 수학감소 보장은 수학 기준을 구분하세요. 네. 올해 이만큼 1000kg이 예상되는 기대 수확량이에요. 자,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얘를 알기 위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얘를 산출한 거예요. 자, 그럼 평년 수확량이 1000이 나왔어요. 1000kg이. 그러면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의 일정 비율 50에서 100% 사이에서 계약자가 나 얼만큼 할게요 하고 결정을 합니다. 아, 평년이 나오니까 가입이 나오는구나.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인수 관련 수확량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벌써 지금 하나 나왔고 2개 나왔어요. 자, 그럼 평년 수확량을 계산하려면 과거 5년간의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 했는데 이 농지에 그 데이터가 무엇일까요? 우리 이제 오늘 볼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농지의 표준 수확량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적중에서 사과, 배 뭐 이렇게 제가 보조 자료로 한번 보여드렸죠? 네. 표준 수확량은 우리가 원래는 옛날엔 계산했어야 됐지만 우리 농지의 표준 수확량을 지금 학습 범위에서 다 빠져 있어요. 기관에서 산출해놔요. 자, 과수 경우에는 나무를 기준으로, 물론 면적 기준도 있지만 우린 나무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품종, 이 재배 방식, 이 수령은 1주당 몇 킬로그램이 표준적입니다. 적종은 재배 방식에 관여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그래요. 우리 과수원은 지금 이런 경작 요소가 있네요. 그걸 적용하면 우리 과수원의 표준 수확량이 나와요. 자, 이 표준 수확량은 왜 중요하냐? 과거 5년의 데이터 중에 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냐? 얘가 있어야 평년이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인수 관련 수확량 복습해 보는 거죠. 아, 가입할 때 가입 금액이 필요해. 농작물의 가치, 가입 수확량이구나. 가입 시점이 알 수 없어. 그러면 얘를 알기 위해선 평년이 나와야 돼. 자, 첫 번째, 두 번째 인수 관련 수확량. 평년을 산출하려면 5개의 과거 5년간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표준 수확량이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표준을 통해 평년을 산출하고 평년을 통해 가입을 산출하는구나. 이게 인수 관련 수확량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제 이거는 다시 의미 복습하지 않을게요. 그럼 여러분 딱 봐도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뭐가 핵심이에요? 얘가 가운데가 핵심이죠. 평년. 왜요? 이유는 표준은 우리에게는 평년을 산출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평년의 몇 %로 가입을 결정한다. 수확감소 보장은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가장 많은 품목이 가입되어 있는, 물론 이제 시설작물 쪽이 워낙 종류가 많긴 하지만 뭐 시설작물 말고 제일 많은 품목이 가입되어 있는 보장 방식이에요. 과수, 논, 밭작물, 농업 수입보장까지. 근데 그 많은 품목이 가입되어 있는 중요한 보장 방식의 핵심,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평년 수확량의 중요성은 여러분,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이 평년 수확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호 장치를 두고 있어요. 잊지 마세요. 평년 수확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많은 품목이 가입되는 핵심이니까 여러 가지 보호 장치를 두고 있다. 이거 지금 입력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재 들어가 볼게요. 우리 교재 이론서 인수 관련 수확량이면 58페이지. 58페이지인데 이거는 페이지 수는 인쇄 그 시점에 따라 살짝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인수 관련 수확량에는 첫 번째 표준이 나오는구나. 표준, 그리고 평년, 그리고 밑에 이제 가입 수확량이 나오는 거예요. 자, 3가지 세트. 표준 수확량의 의미, 뭐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산출한, 얘도 마찬가지로 예상 수확량이죠, 뭐. 네. 자,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단어들은 사실 품목마다 다 정해져 있어요. 달라요. 과거에는 다 암기했었어야 돼요. 어떤 품목, 그 다음에 표준 수확량의 산출식. 근데 지금 다 빠져 있고, 이거는 그 중에 한 품목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내용이 지금 있으니까, 우린 그냥 이게 표준 수확량, 과수 표준 수확량의 정의구나,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어떤 막 자료들을 보시다 보면 뭐 교재든 뭐 책이든 여기에 다른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도 발견하실 수 있어요. 과거의 자료겠죠. 틀린 게 아니고 원래 품목마다 달랐던 거구나. 네. 자, 우리는 그냥 평년을 산출하기 위한 도구. 오케이. 자, 그러면 핵심인 평년 수확량 볼게요. 적과요점 종합위원부장의 평년 착과량, 평년 수확량 개념을 액션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개념을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해요. 어떻게 보면 적종의 평년 착과량보다 계산 더 쉬워요. 그쪽은 막 뭐 기준 표준 수확량 있고 할인 있고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했어야 되잖아요. 여긴 개념 이해도 별로 없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볼게요. 정의. 다 평년 수준이래요. 뭐가? 기후가, 영농활동이, 또 자연재해도 같죠? 네. 혹시 평년 수확량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이런 문제 과거에 나왔었어요. 6회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15점 배점으로 나왔었어요. 각 항목까지 다 쓰는 걸 나왔었어요. 그때 복숭아였나 자두였나 제가 품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괄호 넣기도 가능하고 그런 통서술 문제 뭐 바람직하지는 않은 문제지만 나올 수도 있고 항상 자, 용도 볼까요? 가입 금액의 결정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그쵸? 가입 수확량의 결정 평년에 50에서 100%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도 보험사고 발생 시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다른 말로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때 사고 발생 시 감수량 사실 우린 지금 수확 감소 보장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수확 감소량이 될 거예요. 감소 제가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억나시죠? 피해율의 기준 되겠죠. 피해율의 기준. 수확 감소량의 기준. 수확 감소량 평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피해가 발생하면 수확량 조사에서 조사 수확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수확 감소량이에요. 이게 수확 감소량. 여기에 미보상이 있으면 차감하고 피해율로 하려면 기준으로 나누고 물론 복숭아 같은 경우 위에 분자에 병충해 보상하는 제이기 때문에 올려주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얘잖아요. 즉 피해율의 기준. 그쵸? 굉장히 중요하더라. 1과목조 인수 2과목조 피해율, 손해율, 피해율 그다음에 보험금 계산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아까 뭘 두고 있다고요? 여러 가지 보호 장치를 두고 있더라. 보호해야 돼요, 막. 자, 그러면 저 용도에서 여러분 평년 착과량하고 차이점 발견하셨어요? 평년 착과량과의 차이점. 우리 복습하면서 해야죠. 나올 때마다. 평년 착과량은 앞에 뭐가 들어가 있죠? 적과 종류 전 보험사고 시. 제가 그 말이 없으면 불완전한 문장이다. 왜요? 이유는 그렇죠. 평년 착과량 대비 착과의 감소량, 즉 평착 마이너스 적착을 보장 대상 손해로 하는 건 적과 종류 전이잖아요. 적과 종류 후에는 평착이 이 과목 쪽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런 차이점이 있구나.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정의, 전제, 용도 다 봤고 산출 방법.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올까요? 이 농지에 과수원에 올해 가입하려 해요. 자, 과거 5년. 예를 들어 2025년에 이제 가입하려 해요. 가입하려 하니까 가입 금액 필요하고 보험료 필요하고 그러니까 가입 수확량 필요하고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이 있어야 되고 표준 수확량이 필요하고 이거예요. 자, 그러면 25년 과거 5년 그럼 어떻게 되죠? 2024부터 거슬러서 5년. 이해되시죠? 그 과거 5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이 과수원의 농지에 데이터가 필요해요. 이해되셨죠? 평년 착과량하고 유사하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데이터가 없는 과수원은요? 데이터가 없다? 데이터가 없다? 아니, 가입했으면 무조건 24년에 가입했으면 24년 평년 수확량이 있을 것이고,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기 위한 24년도에 표준 수확량이 있을 것이고,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가입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즉, 가입 이력이 없다, 신규 가입 농지다, 같은 말이에요. 이력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산출한다고 했는데, 없으면 있는 거 하나는 있어요.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거. 표준 수확량. 아니, 가입 안 했는데 표준은 어떻게 있냐고요? 제가 누가 산출한다? 얘는 기관에서 산출한 거에 내 과수원의 경작 요소만 적용하면 끝이다. 우리 적정해서 봤더니 그냥 나무수 곱하는 거였잖아요. 그쵸? 얘는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표준 수확량은 있을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없어요. 얘의 100%로 평년 수확량을 결정하자. 간단하죠? 자, 어느 케이스? 표준의 100% 이게 기본이에요. 논이든 밭작물이든. 자, 이제 튀어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과수니까 과수만 보시자면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튀어나오는 친구들. 유재석이 튀어나옵니다. 유재석이 방송 보면 살사를 자주 치잖아요. 그쵸? 라틴 댄스 많이 하잖아요. 유살사, 유자, 살구, 대추 중에 사과대추. 자, 이 친구들은요. 표준 수확량의 100이 아니라 70%를 평년 수확량으로 결정합니다. 물론 이런 친구들은 더 추가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는 상품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만 현재 시점으로 이렇게 되니까 나중 되면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변경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아니, 신규 가입 과수원은 끝났네요. 얘네만 주의하면 되네요. 유살사만 주의하면 되네요. 여러분 유살사 해놓고 또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되죠? 유호. 뭐죠? 유호? 자기 부담 비율 15%가 없는 품목이었잖아요. 제가 원래 유살호였는데 살구는 추가될 것 같으니까 형광펜. 네. 요거랑 VS는 아니죠. 비교. 네. 다른 거라는 거. 네. 다른 거라는 거. 네. 자, 그러면 뭐 일단 신규 가입 과수원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표준 수확량 우리는 학습 범위 내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계산식은 아예 주어지거나 아니면 표준 수확량 자체가 주어지겠죠?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 신규 가입이라고 하는 조건이 의미하는 거. 신규 가입 있다. 그럼 뭐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둘 중에 하는 거예요. 유살사는 70, 나머지는 100%가 평년. 오케이. 그게 가입 수확량이 되고 그를 기준으로 가입 금액, 보험료, 보험금, 피해율. 네.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이제 신규 가입이 아니에요. 즉 가입 이력이 있어요. 과거 5년 중에 한 번이라도 가입 이력이 있어요. 그럼 데이터가 있겠죠. 그쵸? 자, 그게 이제 농금원 이론서와 교재에서 이렇게 산출하세요라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패스, 요거는 이제 한 거니까요. 요거 중요한 거고, 네. 중요한 거고, 요건 패스. 자, 산출 방법. 4번 보세요. 산출 방법 4번이 이제 밑에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네. 저 문장을 동그라미 4 산출 방법을 볼까요? 한번 나눠볼게요. 자, 1번. 가입년도 직전 5년. 2. 가입한 연도에 3.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4.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 평균. 하나씩 볼까요? 저 문장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전 5년. 농작물 재보험에서 직전, 그다음에 최근, 그다음에 과거. 그냥 같게 보시면 됩니다. 막 혼용돼서 막 쓰여요. 근데 이거 별 문제가 아니었다가 농업 수입
보장, 수입 안정 보장 쪽 가시면 기준 가격 산출할 때 이 직전 5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일관성 없이 막 바뀌었어요. 최근에.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수입 안정 보장서 할 때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 몇몇 분들이 직전 5년, 최근 5년, 과거 5년이 다른 건가 봐.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 시행 지침을 보면 일관적으로 그냥 다 과거 5년이에요. 우리 그런 거 무의미합니다. 그런 논쟁. 좋아요. 자, 그러면 직전 5년의 개념을 이제 봤어요. 25년에 가입한다? 그러면 그 직전부터 거슬러서 5개년. 오케이. 1번 끝. 2번.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자, 저 단어는 여러분 평년 수확량이든 평년 착과량이든 구하시는 계산 문제가 나오잖아요. 계산 문제. 여기 뭐 예를 들어 이런 표 있잖아요. 미가입한에는 그냥 찍 거버리세요. 미가입한에 어떻게 하냐고요? 미가입한에? 아니 가입하면 평년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친절하게 여기 미가입 이렇게 있으면 좋고, 저 같은 제가 출제한다면 굳이 뭐하러 그렇게 손가락 아픈데, 그쵸? 아, 미가입한에 찍 그어버리세요. 헷갈리지 않게. 자,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가 의미하는 거 뭐라고요? 가입한 연도의, 가입한 해만, 그 해의 데이터만. 이해되셨죠? 미가입한에 찍. 3번,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이게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예요.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 근데 조금 보충할게요. 일단 이 실제 수확량, 우리는 이것을 과거 수확량이라고 개명할게요. 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여기 괄호 넣기 하는 그런 1차원적인 문제 나오면 실제 수확량이라 써야지 우리는 마음 편한 거예요, 여러분. 네. 이해를 과거 수확량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과거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이네요. 보충 좀 할게요. 네. 가입한 연도라면 아까 뭐가 있다고요, 무조건? 평년 수확량이 있다. 평년 수확량. 그리고 자, 25년도면 25년도에 이제 가입하려는 해죠. 가입하려는 해라면 뭐가 있을 수 있다? 표준 수확량. 가입하려는 해. 가입하려는 해.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쓰지만 그냥 보험 가입연도 그러면 올해 가입하려는 해를 의미한다 하시면 됩니다. 과거 가입연도라면 과거에 가입했던 해겠죠. 네. 가입하려는 해에는 표준 수확량이 있어요. 네.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죠? 가입한 연도의 데이터를 쓴다고 하는데 여기는 실제라 쓰고 우리가 과거로 이해하는 과거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만 나와 있지만 사실상 두 가지가 더 필요한 거예요. 실제 계산을 하려면. 근데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가입했던 해면 평년이 있을 것이고 그게 가입금액 보험료 다 산출했을 거 아니에요. 피해율 기준. 그리고 올해 가입하려는 해는 표준 수확량이 있을 것이고. 됐죠? 다예요.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하래요? 이렇게 하래요.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래요. 저거 무슨 얘기죠? 제가 이건 일단 지울게요. 네. 평년 착과량 할 때 식 해쳐 모여 하는 거 기억하시죠? 자, 이게 평년 수확량 식이에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뜯어보고, 자, 이 식을 해쳐 모여 하면 똑같은 식이란 얘기예요. 네. 이건 다시는 하진 않을게요. 예를 들어 과거 5개년 중 몇 년 가입했다 그럴까요? Y가 3번 가입했다 할게요. 네. 그럼 5개년 중 3번, 5년 중 가입한 3년에는 가입 횟수에 따라 A가 뭔진 몰라도 A를 적용하래요.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 평균해라. 자, 그리고 3번 가입했으면 미가입한 회는 5분의 2가 되겠죠? 5년 중에 2, 2번. 그냥 여기 그냥 여러분 계산하실 때는 그냥 5분의 2 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미가입한 해에는 B가 뭔지 몰라도 B를 가중평균해라. 이게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평균해라.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평균하라. A가 바로 과거 실제 수확량이에요. 실제 수확량, 과거 수확량. 네. B가 과거 가입한 연도의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이라 보면 됩니다. 얘는 이제 과거 수확량의 평균값,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 자, 얘를 B분의 C로 보정해 주는 거예요. 자, B, 아까 가입했던 해의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 이 B가 여기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게 적종의 평년 착과량과 다른 점이죠. 평년 착과량은 여기 뭐가 있었죠? D분의 C에서 과거 기준 표준 수확량. 걔는 재배 방식이 여러 개 있어서 기준을 삽니다. 기준 이거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가입하려는 애의 기준 표준 수확량이었는데 종합과수는 기준이 없어요. 이제. 굉장히 쉬워요. 그냥 가입했던 5개 연도의 표준 수확량 5개 가입 횟수 지금 3번 가입한 거라면 3개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평균. 이따 항목은 자세히 하나씩 볼게요. 얘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대로. 자, C 값은 뭐냐? 얘예요. 가입하려는 해의 표준 수확량. 즉 기준, 재배 방식이 없기 때문에 기준으로 뭐 보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농지 과거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과 올해 표준 수확량을 보정 한번 해주자. 그런 의미예요. 네, 이거 같은 식입니다. 자, 그러면 산출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직전 5개 년 가입년도 빼고 거슬러 5개 중에 가입했던 해의 데이터만, 자, 그 데이터는 과거 수확량 가입했던 해들 3번 가입 있으면 3개 있어요. 평년 수확량, 가입하려는 해의 표준 수확량, 그다음에 표준 수확량의 평균 3개의 평균. 그걸 이런 식으로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 평균하래요. 됐죠? 아, 여기 A가 뭔가 했더니 과거 수확량의 평균값이래요. A가. B가 뭔가 했더니 과거 가입했던 애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이래요. 그럼 당한 거잖아요. Y야 그냥 가입 횟수고. Y야. 가입 횟수 Y. C는 제시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린 표준 수확량 안 배우니까. 그쵸? 그럼 우리는 A하고 B만 배우면 되는데 B 얼마나 쉬워요. 우리 적종에서도 했었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 항목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이제 좀 볼게요. 네. 지금까지는 이 식의 의미를 우리가 본 거고. 뭐 Y는 끝났네요. Y는 뭐 3번 가입했으면 3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3번 가입했으면 3이고 2번 가입했으면 2이고. 네. C도 끝났네요. 당해년도 가입하려는 해의 표준 수확량 제시가 될 것이고. 네. 근데 이제 저처럼 좀 나쁜 출제자는요. 표준 수확량 좀 이렇게 막 헷갈리는 식들이 있어요. 벼 같은 경우. 벼에 가시면 무슨 막 보정 개수들이 나오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랑 표준 수확량이랑 좀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아예 표준 수확량식을 제시하고 아니면 가입년도 보정 개수를 구하는 거를 막 제시하고 구하게 해서 그런 응용 문제도 난이도 높으면 나올 수가 있더라.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Y, C 끝났네요. B,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 근데 농구원 이론서 보시면 여기 과거자가 누락돼 있죠. 네. 자, 가입했던 해가 3번이에요. 그럼 B, 그 해의 표준 수확량 제시된 게 3개가 있을 거잖아요. 나누기 Y, 3, 얘가 B예요. 뭐 얼마나 쉬워요. 네. 뭐 여기 얘를 볼까요? 가입 몇 번 했어요? 지금 25년도 가입하려는 애. 그러면 1, 2, 3, 4, 5 맞고 B값 B 가입 4번 했네요. 합산해서 나누기 Y 4 하면 끝. 얘는 C값.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쵸? 자, 그럼 핵심은 뭐다? A다. A다. 어렵지 않아요. A. 네. 요거 좀 지울게요, 여러분. 네. A, 과거 평균 수확량 또는 과거 수확량의 평균. 뭐 용어는 정해져 이렇게 막 픽스돼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 수확량. 일단 뭔지 몰라도 여기 실제 수확량에 쓰지만 우리는 과거 수확량으로 이해하기로 했어요. 가입했던 해라면 그 해의 과거 수확량이 있어요. 3번 가입했으면 3개. 4번 가입했으면 아까처럼 4개가 있겠죠? 나누기 Y. 얘가 A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A를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A. 자, 과거 가입했던 해의 수확량이에요. 과거 수확량. 그 해의 수확량이에요. 가입했던 해의 수확량.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입했어요. 아무 사고가 안 났어요. 우리가 수확량을 알 수 있을까요? 사고가 나야 가서 조사해서 조사 수확량이 나오잖아요. 그쵸? 아무 사고 안 났으면 아무 조사 안 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사고 난 해는 그 해의 수확량이 A값이 있을 것인데 사고가 안 난 해는 어떡하지? 자, 그에 따라 나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는 건 이 A값, 그 해의 AA, 스몰 a들의 평균값이구나. 이 A, 가입했던 해의 수확량. 만약에 사고가 났다? 안 났다? 그에 따라 뭔가 방법이 다르겠죠? 자, 사고가 났어요. 보상하는 재해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수확량 조사를 시행합니다. 그럼 수확량이 나오죠. 그 수확량의 이름을 우리는 조사 수확량이라 했어요. 조사 수확량. 자, 그런 경우에는 A는 그냥 조사 수확량이에요.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쵸? 근데 지금 그냥 써놓고 보니까 그 해 사고 나서 조사한 수확량. 그쵸? 자, 근데 아까 제가 평년 수확량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호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조사 수확량이 가만히 봤더니 과거 그 해, 이 수확량 조사를 한 해이 평년 수확량의 50보다도 작다? 그럼 안 돼. 평년 수확량의 50으로 해야 돼. 다시 이런 케이스인 거죠. 자, 어느 해 가입했던 해 사고 났어요. 그 해 수확량이 예를 들어 수확량 조사에서 나온 수확량이 400이에요. 400. 아이고. 400. 조사 수확량이 400. 그럼 A는 원래 400이에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그 해 평년 수확량이 1000이네요. 얘 50% 500보다 작네요. 그쵸? 그럼 안 돼. 얘로 해야 돼. 둘 중에 큰 값. 굳이 이걸 쓴다면 조사와 평년의 50% 중에 큰 값. 우리 미니멈, 맥시멈 주의하셔야 돼요. 네. 걔가 그 해의 과거 수확량이에요. 그래서 A를 그냥 조사 수확량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조사 수확량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조사 수확량 그 해 수확량 조사했더니 나온 값이 700이래요. 평년의 50보다 크잖아요. 그럼 그대로 인정. 즉, 사고 났을 때 A값, 그 해의 과거 수확량은 조사 수확량을 기본으로 하되 평년의 50보다도 작아? 그럼 안 돼. 평년의 50 이거잖아요. 조사가 평년의 50보다 작아? 그럼 평년의 50. 아니야? 그럼 그대로 조사. 왜 이럴까요? 여러분, 평년의 50보다도 작다? 1000을 기대했는데 400이 조사된 거잖아요. 그쵸? 600이라고 하는 피해가 있었던 거죠? 이거를 다 인정을 한다? 한 농가가 아니라 전국 단위로? 그러면 이 중요한 평년 수확량이 막 흔들려요. 이 정도 리미트 줘야 된다. 보호장치.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네. 좋아요. 그러면 수확량 조사를 했어요. 유사고. 그 해, 이제 과거 수확량이라 부르는 이유를 알겠다. A값. 저 위에는 실제 수확량이라 표현됐지만, 네. 자, 근데 아무 사고 안 났어요. 무사고. 수확량 조사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떡하죠? 수확량 조사 안 했으면 조사 수확량 이 값이 안 나오잖아요. 그쵸? 간단하죠. 가입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그 해에는 표준과 이 표준을 통해서 산출한 평년이 있잖아요. 둘 중에 큰 값. 세 110%. 표준과 평년, 그 해의 큰 값의 110%. 아마 이론서에는 표준의 1.1, 평년의 1.1 중 큰 값 똑같은 얘기죠, 네. 얘네 둘은 있으니까. 네. 뭐라도 있어야 되잖아. 얘네 둘을 그 해의 표준만큼 아니면 평년만큼. 네. 사실 이 110이라는 퍼센트도요, 계속 바뀌어요. 매년 바뀐다는 게 아니고요. 몇 년에 한 번 꼴 바뀌면 처음에 150이었다, 130이었다가, 네. 이해되셨죠?
아, 이게 A 값이에요. A 값. A 값. 오케이? 그럼 우리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자, 정리해 볼게요. 공간을 여기다 해볼게요. 네. 자, 평년 수확량 산출식. 농금원 이론서대로 하는 게 제일 속 편하죠.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 이게 평년 착과량과 다르구나. 자, b는 딴 거 없더라. 가입했던 해들 표준 수확량. 그럼 다음 페이지 예시 보세요. 요건 미가입한 해니까 그냥 그어버리고. 가입했던 해들의 표준 수확량. 네, 여러분 이제 이 표준 수확량 값은 웬만한 출제위원들은요, 보기 편한 숫자로 줍니다. 네.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자, b 나누기 y. 끝. 자, 이 값이 어디 쓰여요? 여기와 여기 쓰입니다. 됐죠? y는 뭐 그냥 뭐 가입했으니까 끝나고. c, 가입하려는 해 25년이면 그 해의 표준 수확량 제시가 되죠. 문제처럼. 그럼 우리는 결국 핵심이 뭐다? A더라. 자, A는 우리가 조사 수확량이라 안 부르고 과거 수확량, 그 가입했던 해의 수확량이라 부르는데 간단하게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둘 중에 하나죠. 뭐 가입했으면. 발생하지 않았다. 그 해에 수확량 조사는 안 했지만 표준과 평년은 존재하더라. 큰 값에 110%. 나중 되면 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NH에서 결정하겠죠. 자, U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A는 사고 발생했으면 조사 수확량이 있어요. 그런데 평년이 중요하니까 평년의 50%와 비교해서 둘 중에 작은 것으로 한다. 아니죠. 네. 제가 헷갈리네. 미니멈, 맥시멈. 네. A는, 여기도 A는, A 여기 썼군요. 네. 둘 중에 큰 값으로 한다. 얘보다 작으면 안 된다. 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게 만약에 10개의 품목이다. 9개는 이렇게 돼요. 9개는 다른 게 없어요. 9개는. 자, 이제부터 함정이 나옵니다. 함정. 여러분, 평년 수확량은요, 보호장치. 이건 뭐 기본 개념이니까 나중에 헷갈리지도 않아요. 함정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함정이 총 3가지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실제로 문제풀이할 때의 함정이겠죠? 첫 번째 함정 총 3가지가 나와요. 네, 3 함정. 네. 첫 번째. 10개면 9개의 품목은 사고가 없을 때 그 해의 과거 수확량 값은 그냥 있는 값을 쓰자. 그쵸? 근데 우리 지금 과수하잖아요? 과수를 우리가 그룹을 나눴잖아요. 포복자, 만. 심지어 제가 저기 비가림 과수도 포복자, 만으로 했잖아요. 그쵸? 제가 정어표 올려놓겠습니다. 말씀드린 거. 그 중에서 이게 포복자, 만. 포도복숭아 자두 만감류잖아요. 그쵸? 이게 세트인데 자두가 자꾸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억울하게. 중요성이 조금 덜해서 그렇다. 그냥 인정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서도 자두가 인정을 못 받아요. 자두. 이 과목에선 얘네가 세트거든요. 이렇게. 이 친구들은 사고가 없어도 조사한 값이 있어요. 지금 사고가 없을 때 아무런 조사값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 걸로 쓰자 이거잖아요. 그쵸? 근데 포복자만은요. 사고가 없어도 의무조사하는 착과수 값이 있어요. 수확 직전에. 그거를 우리는 여기 착과수 조사값 또는 뭐 조사 착과수 값. 사고가 없는데 조사값이 있다고요. 그럼 걔가 더 정확하잖아요. 그걸 이용하자. 근데 여기서 자두가 인정 못 받는다. 여기서 세트로 하면서. 똑같이 조사값이 있는데 조사 착과수 값이 있는데 여기 인정 못 받는다. 이게 함정이죠. 함정 속의 함정. 자, 첫 번째 함정. 포복만. 자두 빼고
조사차 가스값이 있구나. 걔가 만약에 10,000개 있대요. 평균 과중 뭐 0.3kg이구나. 자, 그 친구들은 무사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조사값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조사차 가스값 곱하기 평균 과중. 첫 번째 함정이에요. 여기 자두는 인정 못 받고 다른 품목처럼 이쪽으로 온다라는 거. 뭐 언젠간 뭐 자두에 우리 한국 분들이 자두 소비량이 급증하게 되면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렇다. 자, 첫 번째 함정. 무사고 때 포복만. 습관적으로 자두 하시면 안 된다. 자두는 여기에 온다. 왜? 조사한 값이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있는 값이 더 정확하니까. 오케이? 첫 번째 함정이에요. 네. 자, 그리고 제가 3가지 있다 그랬죠. 두 번째 함정. 막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어요. 계산했더니 계산된 평년 수확량이 계평이가 1000 나왔어요. 자, 그럼 적과전 종합위원부장의 평년 착과량은 여기서 끝이었잖아요. 그쵸? 1000 그대로였잖아요. 그쵸? 그런데 평년 수확량은 얘를 가입한 해의 표준 수확량, 즉 C값, 제시해주는 값, 그 C값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가입한 해의 표준 수확량 저 C값에 130% 1.3보다 크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계산된 평년 수확량이 1000인데 그해 표준 수확량이 600이래요. 이 농지의 표준 수확량이. 그럼 1.3이면 얼마예요? 1.3이면 368, 780이잖아요. 780. 1000인데 780이네. 1.3은? 그럼 얘로 리미트를 두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보호장치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너무 튀면 안 된다. 이게 전국의 농가들이 평년 수확량이 이거 다 반영된다? 평년 수확값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호장치. 자, 아까 여기 평년의 50과 비교해서 과거 수확량, 그해 수확량을 정하는 것도 최종 계평을 그해 표준 수확량, 가입하려는 해 표준 수확량 C값과 비교해서 리미트를 두는 것도 보호장치. 이해되셨죠? 네. 자, 이게 두 번째 함정이에요. 평년 착과량은 그냥 계산된 값 그대로예요. 뭐 언젠간 들어올 수도 있죠. 이런 방법이. 네. 그렇구나. 그래서 계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확인해 봐야 한다. 근데 여러분 무조건 확인해야 되나요? 아니, 이런 경우에 왜 확인해요? 1000 나왔는데 C값이 600이에요. 아니, 1.3은커녕 1.0도 초과를 못하는데. 계산을 딱 했더니 C값 그 해의 표준 수확량보다 초과해요. 그럼 비교해보고. 함정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자, 여기도 무사고일 때 함정, 1번 함정. 여기 자두 제외. 세트에서 자두만 인정 못 받는다. 함정 속의 함정. 여기 똑같아요. 함정, 비교해보는 거 함정. 함정 속의 함정, 단, 포, 복, 밤, 그리고 과실손해보장 우리 아직 안 했지만 무화가 제외. 요거 24년도에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 함정, 비교, 함정 속의 함정, 포복반무 제외. 이건 무슨 뜻이죠? 포복반무는 그해 가입하려는 해 C값이 600이든 얼마든 계산된 평년 수확량이 얼마든 그냥 냅둬라. 그대로 적용해라. 이해되셨죠? 네. 함정 속의 함정, 자두. 함정 속의 함정. 네, 포복반무. 자, 세 번째 함정. 사과대추. 아까 사과대추 어디서 나왔었죠? 신규 가입일 때. 표준의 70%를 평년으로 한다. 유살사. 자, 여기서는 사과대추는요. 똑같이 한도예요, 한도. 자, 계산된 평년 수확량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과거 가입 이력이 0, 1, 2회인 경우 가입하려는 해 표준 수확량이 7, 8, 90%로 잘라주래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자, 나중에 문제풀이도 한번 해볼게요. 가만히 봤더니 신규 가입이네. 0회네. 0회라는 건 가입 이력이 없다라는 건 신규 가입이잖아요.
그럼 70%. 사실 여기서는 이거 빠져야죠. 왜? 신규 가입일 땐 위에서 끝났잖아요. 여기는 과거 수강량 자료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빠지는 게 맞지만 그냥 합쳐져서 나왔다. 네, 신규 가입과. 그럼 결론적으로 과거에 한 번밖에 가입을 안 했네. 그러면 올해 표준 수강량이 80한도. 2번 가입했네. 올해 표준 수강량 C값의 90% 한도. 얘는 한도가 또 다르다. 2번째 함정도, 3번째 함정도, 한도. 자, 함정 속에 함정이 또 있어요, 여기도. 만약에 올해 평균 수강량을 딱 계산했더니 봤더니 과거 가입 이력이 3회예요. 그럼 어떡하죠? 여러분 또 7, 8, 9 그럼 올해 표준 수강량의 100% 한도?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쵸? 없잖아요. 그때는 일로 가야죠. 이쪽. 130%는 초과할 수 없음. 아니 3회일 때 100% 한도 없잖아요. 기본이 130% 한도인데. 이해되셨죠? 네. 함정만 주의하시면 우리가 계산 문제 할 때는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평년 수강량 예시 한번 볼까요? 예시. 미가입한에 먼저 여러분이 이런 표 맞닥뜨리시면 제일 먼저 몇 년도 가입이지? 2025년도 C값이 이거구나. 자, 그러면 1, 2, 3, 4, 5 오케이. 여기부터 미가입한에 찍 긋고 자, A값. 조사와 평년의 50 중에 큰가? 원래는 조사 그대로예요. 하지만 평년의 50보다 작다? 인정할 수 없다. 근데 얘는 그대로잖아요. 그쵸? 얘가 2해의 A값, A값. 자, 22년도에 A값 볼까요? A값. 가입은 했는데 평년이 있으니까. 조사가 없네요. 아무 사고가 없었다는 얘기죠. 무사고. 자, 무사고인에는 기본적으로 뭐다? 그 해 표준과 평년이 있잖아요. 있는 값으로 쓰자. 단, 여기서 함정 나오는 거예요. 포복자만에서 자두 빼고 포복만의 케이스에서는 이해 착과수 조사값이 의무적으로 있더라. 걔를 쓰자. 곱하기 평균 과중, 가입 과중, 조사 과중 아닙니다. 근데 여기 지금 품목이 뭐예요? 자두네, 자두. 자두. 자두는 그냥 세트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 그럼 그 해 표준 평년의 큰 값의 110%, 1100. 22년도 무사고일 때 A값. 쉽죠? 23년도에 A값 볼까요? 자, 조사가 있네요. 사고 났네요. 400 그대로 할랬더니 평년의 50%인 500보다 적네요. 그러면 A값. 이해되셨죠? 네. 자, 24년도 사고 났네요. 평년의 50, 450보다 크네요. 그대로. 끝. 끝났잖아요. 자, 여기서 740 나왔구나. 끝. 이게 아니라 봤더니 이걸 한번 인식을 해 두셔야 돼요. 물론 풀이할 때 여기 이게 B분의 C니까 여기도 나오지만 740이 아니라 1000을 초과한다. 그럴 때만 1.3, C값의 1.3하고 비교. 됐죠? 어렵지 않죠? 네. 만약에 저기 품목이 포도 복숭아 또는 만감류다? 그럼 조사 착과수 값이 있고 이 해에 그 조사 착과수 값 곱하기 평균 과중 적용하면 끝이더라. 사과대추다 하면 가입 이력을 따져봐야 되더라. 이런 함정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네. 자, 하나 더. 이거는 뭐 더한 내용은 아니고요. 유자. 우리 유자 많이 말씀드렸죠. 자, 유자. 그 농구만 이론서 1과목, 2과목 보험금 밑에 평년 수강량보다 최근 7년간 과거 수강량의 이 과거 수강량이 이 A값이에요. 지금 한 거. 올림픽 평균값, 7올 평값이 더 크면 올림픽 평균값을 적용한다가 제가 보험금 밑에만 나와 있고 1과목, 2과목에 다른 데 없기 때문에 이 적용 범위가 애매하다. 기억나시죠? 만약에 이렇게 지금 막 위에 한도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되려면 평년 수강량 쪽에도요. 유자는 이렇게 비교해서 결정해라 이게 나와 있어야 돼요. 그것만 나와 있다면 확실하게 모든 평년 수강량을 다 바꾸는 거죠. 얘가 더 크다면. 올림픽 평균값이 더 크다면. 이해되셨죠? 네, 그걸 제가 언급한 거고요. 네. 가입 수강량은 뭐 평년에 50에서 100 사이에서 계약자가 10% 단위로 결정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인수 관련 수학량은 여기서 끝났어요. 우리 가입 기준부터는 다 한 거고, 인수 관련 수학량 중요하니까 마지막 엑기스만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1 마이너스 5분의 y. 자, 이런 구체적인 항목은 나중에 논밭작물에서 별도로 하지 않을게요. 네. 우리가 필요한 건 a, b, y, c인데 얘는 뭐 가입 횟수.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고, 가입, 미가입 안 써 있어도 평년 수학량 있고 없고로 따지시면 됩니다. 끝. C는 가입연도에 가입하려는 해. 표준 수학량. 자, 그럼 한 해가 지나면 얘도 과거 표준 수학량 B 값으로 쓰이겠죠? 네. 어렵지 않고. 자, B 값 가입했던 해들의 표준 수학량. 미가입한 해에도 표준 수학량은 제시될 수 있어요. 무시하면 됩니다. 그냥 가입 연도의 데이터만 쓴다 우리는. A값이 핵심이더라. 자, A값. A들의 평균값. 유사고니, 무사고니. 자, 무사고일 때 일반적으로 아무 데이터가 없지만 표준과 평균은 있더라. 그 중에 큰 값의 110%를 한다. 그쵸? 하지만 무사고여도 조사값이 있는 게 있죠. 아무것도 없는 게 없어서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조사값이 있는 거. 포, 복, 자, 만에서 이거 함정이에요. 자도 빼고 첫 번째 함정, 함정 속의 함정. 이들은 착과수 조사값이 몇 개 제시가 됩니다. 거기에 곱하기 평균 과중이에요. 이거 과중 옛날에 골라 쓰는 거 나왔었어요. 시험 문제. 오케이. 끝. 유사고일 때는 원래는 조사예요. 하지만 평년의 50%와 비교하자. 그래서 그 중에 큰 값을 쓰자. 조사가 500인데 평년의 50이 600이다? 안 된다. 얘로 잘라줘야 된다. A값만 구하면 끝. 자, 그런데 두 번째 함정. 계산된 킬로그램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 여러분 C값과 비교해 봤을 때 넘어서는 것 같다? 그러면 표준 수학량의 130%와 비교. 자, 여기도 함정 있었죠? 뭐였죠? 포, 복, 밤. 우리가 아직 안 한 무화과 제외. 계산된 거 그대로. 자, 세 번째 함정. 또 한도예요. 나왔는데 가입 이력을 따지는 거예요. 가입 이력 어떤 품목이죠? 대추 하시면 안 돼요. 대추 중 사과 대추. 가입 이력이 0회? 이거는 신규 가입일 때 70%. 1회? 80%. 2회? 90%. 3회 이상? 내용 없으니까 그대로 여기로 온다. 130% 한도로. 자, 이거는 가입하려는 해의 C값 표준 수학량입니다. 이거. 네. 유자. 적용 범위가 7년 올림픽 평균값과 비교해서 큰 값을 적용한다? 명확하려면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데 언급이 없다. 내년에도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는. 25년도에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강의 이제 문제란다. 이론 다 끝나고 1과목 이론 다 끝나고 종합가수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그러면 문제풀이에서는 적종해서 뭐 계산하는 거 많이 했으니까 평년 수학량하고 그리고 1과목에서 응용 문제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 거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